다음 예제로 갈게요. 네, 그 함수 제정기가 필요한 게 자바 쪽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퀄즈가 있고요. 두 번째 해시코드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멤버가 있고요. 멤버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똑같이 멤버와 멤버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소스가 거의 다 똑같아. 해시코드가 이제. 네, 그래서 1번 예제를 이제 복사를 좀 복사가 아니고 금방 그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자동화로 한번 볼게요. 멤버 아까는 이제 이퀄즈를 제정했죠? 그 제정이는 왜 했냐? 기본적으로 객체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해 주지 않고요. 직접 개발자가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해시코드 함수 제정 이퀄즈 제정이는 속성 때문이고요. 해시코드는 왜 제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는 아이디가 있죠. 속성 아이디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어 볼까요? 생성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인설트 누르고요. 생성자 누르면 생성자 완성됐고요. 됐고요. 생성자는 이제 속성의 값을 추계하는 거고, 요 생성자 함수에다가 매기변 수를 넣으면 속성의 값이 쏙 들어갈 겁니다. 그죠? 홍길동 넣으면 홍길동이 들어가죠. 네, 아까 이제 이퀄즈까지 제정이 됐는데요. 이퀄즈 제정이 됐습니다. 이퀄즈 함수 제정이 왜냐? 속성 객체 속성 비교를 위해 제정이 비교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만드는 방법과 자동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봅시다. 만드는 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자동화 기능은 Alt 인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퀄즈와 해시코드 있죠? 여기 보시면 이퀄즈와 해시코드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Alt 인설트 누르면. 그래서 만드시고요. 만들고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제정이 된 이퀄즈가 만들어졌고요. 밑에 해시코드까지 만들어지는데요. 그죠? 해시코드 이게 이제 해시코드 함수입니다. 지금 이제 예제를 하실 해시코드 함수가 되고 함수 제정이가 필요한데요. 인텔리제이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면 요거까지 만들어주죠. 왜냐? 이 두 개는 항상 제정이가 필요합니다. 이퀄즈와 해시코드 이 두 개가 항상 제정이가 필요합니다. 왜 제정이가 필요하냐? 그 전에는 이제 값을 비교해서 값이 같으면 두 개 객체가 같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퀄즈였죠. 이퀄즈를 제정이 하는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객체의 두 개의 속성을 비교해서 같으면 객체가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객체가 같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시코드는 뭐냐면 원래 해시코드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코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객체 유연산자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예, 방 번호를 정하는데 방 번호 주소죠? 예, 방 주소. 방 번호를 정하는데 방 번호를 방 번호를 랜덤하게 정한다고 했죠. 랜덤하게 생성시 방 번호를 랜덤하게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호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 번호를 랜덤하게 생성할 때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예. 그냥 랜덤하게 생성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고 자바에서 공식을 통해서 방 번호를 생성합니다. 아시겠죠? 그 공식이 뭐냐면 해시 함수를 통해 생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해시 함수를 통하면 해시 함수 안에서 랜덤하게 값이 뽑아져 나옵니다. 아시겠죠? 매스 함수에 뭐 랜덤도 있겠지만 그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도 랜덤하게 그 값이 뽑아져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해시 함수를 통해서 방 번호를 정하는데요. 방 번호를 정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해시 코드가 되죠. 해시 함수를 통해서 뽑아져 나오는 코드를 해시 코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됐네? 해시 코드가 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퀄즈만 재정의 하시면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배우실 이제 자바 자료 구조 일명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바 자료 구조에서 해시 코드를 이용한 자료 구조가 있어요. 해시 코드를 이용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뭐냐면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해시셋 여기 이제 해시 코드를 이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요거를 쓸 때 5동작을 읽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재정의를 안 하시면 요거를 쓸 때 5동작을 읽으세요. 요거를 사용시 보류를 됐나요? 그래서 해시 코드 일반적으로는 요 이퀄즈만 비교하시면 동등 비교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요. 해시맵이나 해시셋 같은 해시 코드를 이용한 자료 구조를 이용할 때 동등 비교를 하려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약간 버그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퀄즈뿐만 아니라 향후에 요거를 쓴다는 가정하에서 요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재정의를 해줍니다. 재정의하는 방법은 지금 자동화해서 나오잖아요. 오브젝트 해시 함수에다가 재정의를 하고 싶은 속성명 있죠? 속성명을 넣어주시면 하시는 거고 간단해요. 이거만 속성만 넣어주시면 이 함수가 이 아이디에 대한 해시 코드를 가져와서 똑같이 리턴을 해주니까 두 객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해시 코드 함수를 재정의하는 목적은 해시맵이나 향후에 나올 해시맵이랑 해시 함수를 이용한 자료 구조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함수 재정의할 때 밑에서 보면 간단하게 로직 설명할게요. 로직 설명하면 로직 사용법은 이렇게 되면 함수 내에서 현재 객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해시 코드를 내보내기 하십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 객체의 속성이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가 사용하고 있는 해시 코드를 동일하게 내보내기 하시면 둘 다 똑같아집니다. 다시 해시 코드를 썼을 때.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배우실 해시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텔리제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어떻게도 가능하냐? id.해시 코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d 객체에는 항상 해시 코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시 코드를 이용해서 방 번호를 정하기 때문에 객체에는
해시코드가 있는데 요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인텔리제이에서 만들어주는 걸 그냥 씁시다. 왜 써야 하는지만 목적을 알고요. 그 다음에 함수 재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죠.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코드는 요 자료 코드를 이용할 때 오류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멤버 애플리케이션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결과는 똑같겠죠. 아까랑 또 뭐 길지 않으니까 바로 해보죠. 네, 생성자에 아까처럼 블루 넣고요. 블루 넣고 줄 복사해서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줄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들었으니 이 두 개의 객체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같다 하면 틀리다로 나오죠. 틀리다로 나오죠. 그래서 이꼴들을 이용해서 객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틀리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같다는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꼴드 함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와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주소를 비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크기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꼴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멤버 객체 멤버 이렇게 이꼴드 재정의 및 패스포드 코드 재정해야겠죠. 재정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다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해시코드는 왜 재정의한다고요? 이거는 향후에 배우실 자료구조, 해시맵이나 해시 셋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해시코드까지 재정의를 하는 거죠. 해시를 이용한 자료 구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능 비교할 때. 그래서 이거 재정의까지 똑같이. 그거 빼고는 안 해도 돼요. 이거 이용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해시맵이나 해시셀 이용 안 하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어차피 자동화로 다 되잖아요. 두 개 다 그냥 자동화로 되죠. 그래서 둘 다 자가 개발자도 그냥 둘 다 해주죠. 개발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실행하시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배웠던 이꼴 조합, 해시코드 함수 두 개가 항상 객체 내에서 동등 비교를 하시려면 항상 뭐라고요? 재정의를 해야 된다. 재정의하는 방법은 코딩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시죠. 아시겠죠?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를 하시고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꺼내드리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요 기능보다는 이제 스프링부트 단원 들어가서 서버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시면 통해서 배우시는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 스프링부트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래야 하시죠.
때 가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제가 이꼴즈랑 캐시코드는 예,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씁니다 하면 꼭 얘기를 하시면 되죠. 지금은 자바에서 제공해준 용기를 써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멤버 네, 요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요. 네, 돌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왜 재정의가 필요한지만 아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자동화 기능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드렸다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의무적으로 재정의가 필요한 함수가 3개가 있는데요. 지금 2개를 했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다음 얘기를 통해서 요거는 쉽습니다. 앞에 두 예제보다 내용이 코딩이 쉽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 해볼게요. 객체 동등 비교 한번 해볼까요? 객체 동등 비교는 객체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객체 속성을 비교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스마트폰. 요거는 재정의해서 쓰는 게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항상 재정의 하실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많이 보고 저도 많이 하고 직접 코딩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기능이 있죠. 직접 코딩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섹션은 유저들 영상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바 픽처에서 재정의가 필요한 함수 3개 이해됐고요. 네, 스마트폰 해볼게요.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 객체에 정보를 출력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이 객체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객체의 정보 출력하기 위한 함수로 toString을 toString 함수를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얘기죠. 객체의 정보를 출력할 일이 왜 생기느냐? 상식적으로 이 객체 하나하나가 일종의 향후에 이제 리액트랑 연동을 하시면 이 객체 하나하나가 보게 됩니다. 그 게시판이면 게시판 통으로 게시판을 하나를 열기할 수도 있고 Q&A면 Q&A 페이지 하나를 열기를 하는 객체가 그러면 Q&A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뭐를 찍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도 되겠지만 자바에서 출력한다면 객체를 출력해보면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프로젝트 하시면. 그래서 객체의 정보를 출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객체의 정보를 출력한다. 그런 의미가 뭐죠? 뭘까요? 네, 객체의 정보를 출력한다. 요거의 의미는 뭐죠? 상세하게 말하면 객체의 3요소 중에 뭐를 출력할까요? 객체의 3요소 중에 객체의
속성의 값이 있고요. 항상 속성의 값이 속성을 출력한다. 또 말해도 똑같습니다. 객체의 속성을 출력한다. 다 되겠죠? 그래서 객체 안에 정보를 저장하는 애는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속성을 객체의 특징을 나타낸다 해서 그 안에 뭐를 담았나요? 홍길동도 넣고 컬러면 노란색도 넣고 다 넣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지 뭐 함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함수 뭐 끌고 갈 때 뭐 하겠어요. 핵심은 뭐라고요? 객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죠? 객체의 3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계속 강조드리는 속성입니다. 속성. 속성에 무슨 값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객체를 동등 비교할 때도 속성이 중심이었죠. 속성의 값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가지고 속성이 같으면 객체가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객체의 정보를 출력한다는 의미는 객체의 속성을 출력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성입니다. 속성에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속성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항상 얘기하잖아요. 객체 3요소 중에서 항상 속성부터 정의를 해라. 객체 디자인 하실 때 속성을 먼저 정의를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속성의 값을 저장해서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 정의를 해보죠. 속성 정의. 스마트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개발자마다 다 틀리겠지만 간단하게 속성을 뽑아보겠습니다. 컴퍼니, 회사, 회사 정보 열고요. 회사 정보 속성이요. OS. 네, 요새는 뭐 스마트폰 OS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폰인지 뭐 아니면 삼성인지 그런 것들이 있죠. 아, OS는 모르겠는데요. 안드로이드인지 아니면 애플이죠. 애플은 이제 스위프트인지 iOS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요새는 뭐 애플 아니면 삼성이니까 삼성은 안드로이드, 애플은 스위프트나 iOS입니다. 그래서 OS가 이렇게 되고요. 향후에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그럴 겁니다. iOS 요거보다 안드로이드 폰은 삼성폰이죠. 삼성폰으로 연결된 OS고요. 어쨌든 속성 두 개는 컴퍼니와 OS 이렇게 두 개를 뽑았고요. 생성자 만들어 볼까요? 생성자 함수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성자 함수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뭐죠?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면요.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함수. 요즘 값이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저장이 안 돼 있죠. 저장하는 함수.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직접 만들지 말고 여기 이제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알트 인서트를 수십 번 한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두 개 만들어야 되겠죠? 값을 두 개 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생성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확인 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됐고, 네. 여기서 이제 일단 출력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력 함수를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출력 함수는 나중에 만들고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력 함수 직접 만들어도 되고 함수 재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도 하고 실행을 해보고 다시 와서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편리하죠? 속성 정의하고 생성자 만들었죠. 그래서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자바 1차 속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